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혜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 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오늘의 이슈 먼저 오늘 단행된 부분 개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박수현, 김재원 전 국회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먼저 오늘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보훈처장 교체했는데요. 또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진영으로 새해를 맞을 채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 오늘 지명 소감 밝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실 것으로 예상하면 될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수현은 오늘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 지명됐는데 그동안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건데요. 우선 그 판사 출신으로서 이를테면 이제 비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아마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추진력, 돌파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방금 예. 전 추미애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예.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운 길 그러면서 뭐 한 사람이 가다. 예.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결국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시를 썼던가요? 뭐 시는 아니고 예. 뭐 그렇게 썼는데 결과적으로 박범계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서 본인이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이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과 또 기대를 또 함께 썼더라고요. 예. 박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법무, 환경, 보훈청장 이렇게 했는데 개각은 이걸로 대충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연초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뭐 언론들이 많이 예. 예상을 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네. 우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제 박영선 예. 장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마 청와대 지금 노영민 실장과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의 개편에 따라서 또 어떤 이동이 있을 예. 수도 있는 그러한 한 차례 개각이 연초에 더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재원 의원께 오늘 개각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민주당과 또 청와대가 또 법무부가 전부 합작을 해서 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전력을 다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좀 제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나서는 그런 좀 새로운 면모를 기대했었는데 저는 박범계 의원께서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하던 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게 검찰 개혁을 빙자해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서 별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윤경호 의원, 아무튼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임기 동안에
네 번째 법무장관이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승부를 해서 본인이 이긴 것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뭐 두 분이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쪽 말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 의원 내각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현역 의원 너무 심하다. 네.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뭐 청문회 통과하고 이미 한번 검증이 된 분들 다시 재등용하고 뭐 이렇게만 따지기에는 본말이 이러다가는 네. 흐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전해철, 한영애, 박범계 뭐 이러다가는 앞으로 이제 계속 또 개각 추가로 예. 하면 또 여전히 현역 의원들 재등판할 것 같아서 이런 점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 내각제 개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뜻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겠죠. 예, 그렇죠. 전부 다 중진 의원들 위주로 인선이 됐는데요. 김한규 변호사 평가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법무부만 놓고 보면 현 정권 들어와서 이제 박상기 장관, 예. 조국 장관 두 분 교수 출신 그리고 이제 추미애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까지 정치인 2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이분들이 하셨고 예. 승인이 나오면 좀 다행이었는데 이전 단계에 보면은 사실 법무 행정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지금 장관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이번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좀 우려보다는 좀 신임 장관한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그래도 처음으로 좀 그래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들어서 송구하다. 그 말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한 것과 좀 반대 방향으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면 좀 혼란을 줄이고 어쩌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민생과 관련된 건데 좀 다음 달 1월 1일 뭐 저도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중 검찰청에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 검찰의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검찰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도 검찰에 고소하면은 검사가 이제 수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면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기 사건, 성범죄 사건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 사건에서 홍보를 하고 국민들과 좀 밀접한 예. 그런 어떤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장관보다는 예.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비롯해서 정무수석, 김종호 수석, 민정수석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청와대 발표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을 하셨던 김재원 의원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장관하고 달리 수석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대통령의 측근 참모 아닙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이렇게 그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지난번에 보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예. 일부만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체할 대상자들이 사의 표명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사의 표명을 하고 예. 대통령께서 이미 후임자를 어느 정도 의중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곧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이 청와대 비서실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오래 뭐 두고 예. 계속 그 불안정하게 갈 수가 없고요. 아마 후임자가 대강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4개월 정도인가요? 뭐 저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사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징계 과정에 그 대통령께서 이 적법 절차 준수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인데 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또 행정소송에서 지는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려고 했는데 그걸 못 챙겨서 이번에 사실은 문책성.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일정 부분 예. 책임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이번에 사실 보면 그 징계 과정에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사실상 거의 무효가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예. 박수현 의원, 네. 누구 말고 어떤 분이 비서실장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비서실장 되면 이제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같이 가실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죠. 그걸 이제 소위 정치권에서는 뭐 순장조라고 예. 하는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도 피하고 싶었다 피하고 이렇게 싶었다 그랬죠. 예, 그렇게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자리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실은 그러나 이제 또 뭐 인사권도 사실 이제 뭐 행사할 수 없는 인사위원장이 되는 거죠,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년에는 인사 거의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 이게 권한은 좀 없고 책임만 많은 그런 비서실장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언론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또 예. 고사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럴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의 이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장악력 그리고 야당과의 사실은 그 협치 소통을 통한 어떤 그 조정력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좀 담겨 있는 예. 그러한 분 또 그러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하셔야 국민께 어떤 또 희망도 드리고 야당에게도 또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어려울수록에 사실 어떤 전공법 정면으로 이렇게 가듯이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잘 고심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교체 기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말기니까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꺼린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꺼린다는 좀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의원 내각제 아니냐고 비판을 했는데 정권 후반부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레임덕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 보좌를 잘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좀 있는 듯 없는 듯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게 바람직하다. 장관들에게 힘을 오히려 실어줘서 장관들이 묵묵히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책임도 다 오롯하게 다치고 그게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도 덜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은 지금부터는 누가 비서실장이지 국민이 잘 몰라도 저는 상관없다. 그리고 뭐 기왕 의원 내각제 얘기 들어가면서 현역 의원들 징발했으면 그 의원들에게 권한 과감하게 줘서 책임지고 정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비서실 진용 개편은 빨리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 뭐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이미 다 마음속에 다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국면 전환한다 이런 식의 얘기 지금 해봐야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발표해서 빨리 일을 하도록 하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윤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잘해서 국면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훌륭한 인사일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내년은 어차피 대선 전국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과거와 다른 게 그 이제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제 굉장히 독립된 수사기관. 그러면 내년에도 예상되는 것이 뭐 대선은 대선대로 가지만은 또 공수처와 또 검찰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점을 비춰보면은 지금 정권 약 1년 약간 1년 좀 몇 개월 정도 남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예상되어 있는데 그럼 국민들을 또 이제 좀 안심시키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 간의 또 갈등, 대선 주자와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어떤 생업에 전념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안정된 국정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 그게 좀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새롭게 진용을 일신해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 개각이나 개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 새로 지명이 됐는데 판사 출신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발표 그리고 여야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헌법재판소에서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였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지금 김진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요. 야당 반응을 들어보면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이 안 됐다. 김한규 변호사는 혹시 김진욱 후보자 어떤 분인지 좀 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뭐 친분은 있는 건 아니지만 평판은 익히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이 약간 좀 의외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면 김진욱 지금 공수처장 지금 내정자가 사실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만약에 이 내정이 됐다면 뭐 충분히 이분 정도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이랑은 어떻게 보면 성향 자체가 전혀 다른 공수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지금 내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동의했으니까 사실 후보도 올랐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법조인이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이분은 어떤 정치적 어떤 평양성이라든가 어떤 성향을 어떤 세상에 드러낸 적은 없고 대부분이 판사하고 잠깐 변호사했지만 주된 경력은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가로는 알려져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논란은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수사기관인데 판사 출신, 특히 현재 선임연구관, 헌법연구관 출신이라서 이렇게 지금 김한규 변호사처럼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제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 출신을 선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이면에는 사실은 그동안 검찰이 전체적으로 보여왔던 그 모습, 행태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국민의힘의 최형두 원내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는 거 보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6개 직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예. 이 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일반 국민의 기소율은 43%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판사 기소율은 0.2%이고요. 검사 기소율은 0.3%예요. 그분들은 죄를 잘 안 짓는 모양이죠. 졌는데 기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도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비판도 있으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판사 출신이 좀 공정하게 해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 수사기관인데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또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쨌든 초대 처장으로서 얼만큼 중립성, 독립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또 보완이 되고 또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후보 추천위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또 투표를 통해서 검증도 했고요. 또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자체 굉장히 그 선발 과정, 공모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이 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에서 뭐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이번 공수처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청문회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께요. 이제 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후보가 내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 말고 판사 출신 그리고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이 공수처장 후보가 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뭐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또는 뭐 그 제조 경험이 없는 그 처음부터 변호사를 하신 분이든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김진우 후보자를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양력을 살펴보니까 95년 판사에 임용되어서 98년부터 변호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 많이 이 판사로 일했다 하더라도 2, 3년인데 그러면 사실 그 판사 업무를 본다면 배석 판사 정도 잠시 하신 걸 그 후에 나머지 변호사를 10몇 년 하고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10수년을 한 분에게 판사 출신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별로 옳은 분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과연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근데 성역 없는 수사하다가 지금 검찰총장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이 판에 공수처장을 만들면 제가 그 공수처장을 더군다나 지금 임명할 때 그만큼 야당이 반대하고 이런 공수처장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까지 바꿔가지고 지금 공수처장을 자기 내 편이다 싶은 사람을 지금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역 없는 수사는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상징 같은 분을 지금 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출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분이든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불편부당한 분이 아니고 성역 없는 수사를 못하게 오로지 반대파를 탄압하는 그런 수사 도구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공수처장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장이 만약에 징계를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누가 하죠? 그럼 공수처장은 징계 지금 규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봤겠죠. 그리고 징계보다도 공수처장은 잘못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무소불위의 공수처라고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 기소권인 것이고요. 또 야당의 비토권이 이번에 법은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비토권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 공수처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상호 견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지점은 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 예.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견제 장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 중에 어쨌든 내 편을 골랐다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주 오랜 기간 그 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서 추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중립적으로 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윤경호 의원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 출범 때 검찰 출신이 아닌 분으로 네. 갈 거다. 예. 이거 뭐 이 정부가 지금 이 정권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검찰 개혁은 검찰에 독점돼 있는 과도한 권한을 좀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소 독점 이거를 좀 깨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 설명하신 검사와 판사 중에 첫 기소 아마 사례가 나올 것 같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뭐 힘센 사람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이거는 추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 그다음에 법원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네 식구들 예. 기소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성역이 깨진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새로운 인물들이 오늘 이름을 알렸는데 이제 또 지는 인물이 있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한 매체가 올해의 인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뽑았던데요. 올해의 인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트로트 스타 임영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 가장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사람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물러나면서 또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추미애 장관의 지난 1년인가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법무부 장관의 고아 2020년 1월 2일 대통령 문재인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예, 윤경호 의원 소설을 쓰시네 이 말을 할 때부터 좀 영 불길했다 유인태 예.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또 지휘랍시고 이런 표현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게 했었어요 추미애 장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그것도 5선 경력에 당대표까지 지낸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있을 것이다. 또 권위와 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추미애 장관이 처음부터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야구로 따지면 타석에 들어가서 이제 홈런을 날려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근데 프로 선수도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홈런을 날려야겠다고 그러면 어깨에 힘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진아웃 당하기 십상이잖아요. 아마추어는 백발백중 삼진아웃 당합니다. 압박감도 크고 주위의 여건도 만만치 않고. 추미애 장관은 결국 그런 꼴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평가해보면 윤석열 총장과의 충돌, 갈등 그리고 윤석열
찍어내기 내지는 밀어내기 오로지 그게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동부구치소의 이 교도행정 구멍 전 이게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했던 법무장관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법무부의 행정이 법무, 검찰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실은 출입국 관리와 교도행정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거에 너무 매몰돼 있다가 마지막에 교도행정의 구멍 이게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자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잘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여지는 별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결과적으로 현재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중요한 원인 또 놓친 지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들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것, 왜 징계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통령께서 부탁하신 또 요청하신 검찰 스스로 개혁할 것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조직 문화와 수사의 관행까지 스스로 개혁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걸은 기대가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 징계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국민께 설명을 드리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패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결과적으로 지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본인이 다 이긴 게 아닙니다. 우선 징계의 절차 문제를 사사건건 이야기를 했지만 6개 중에 결과적으로 2개만 인정되고 4개는 불인정된 것이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본안 소송에 다투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네. 오늘 뉴스에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